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생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해커스에서 부동산 세법 강연은 감동세법 강성규입니다. 우리 또 교수님 본인 소개 직접 부탁합니다. 합격!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다정하게 학개론 가르쳐드리는 부동산 학개론의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정한 우리 학개론 송 교수님 오셨고요. 오늘 D-30 수험생분들 굉장히 마음이 여러 가지로 지금 찹찹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그럴 텐데요. 송 교수님, 수험생들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본인 경험에 비추어서. 일단은 이제 추석을 막 보내시고 약간 좀 마음이 좀 풀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풀어져 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내가 봐왔던 자료들, 가장 친근한 것들, 익숙한 것들, 손때 묻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 감을 빨리 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D-30 해커스 생중계. 오늘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0일 어떻게 준비할지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30일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해커스 일정상 여러분들이 백선 문제 특강이라든가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 2주의 기적. 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했다는 전제 하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올해 시험에 교수님들이 출제될 것들을 찝어서 엑기스만 모아서 한 요 프로그램을 꼭 여러분들이 수강하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안 들으시는 분은 꼭 들으셨고 들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0일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이냐. 봤던 것만 봐야죠. 새로운 걸 지금 교수님 보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질린 것 같은데. 네, 새로운 걸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요 생중계 촬영하기 전에 우리 해커스의 또 민법 교수님 또 우리 송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다른 학교는 교수님 해가지고 몇몇 교수님들께 인터뷰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한 게 새로운 걸 보면 안 된다. 이론을 봤던 걸 반복해라. 또 그리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봐라. 요것을 공통적으로 어느 교수님들은 똑같이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것. 여러분들 단권화된 교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론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틀렸던 거 꼭 다시 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해커스 2주의 기적 백선 문제 특강 요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우리 교수님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을 저희 안 되는 것들 상급 난이도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붙잡고 좌절하고 지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어떻게 된다? 버려야 된다. 네, 버려야 한다. 버려야 산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버리시되 다만 백선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교수님들이 정말 엄선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문이나 그런 문제들은 꼭 챙겨서 가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학개론을 살짝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30일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살짝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적중백선을 푸실 때 크게 5가지로 제가 구성을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공법이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많지만 학개론도 개정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직전에 개정된 것보다 한 2년 전, 3년 전에 개정된 내용 등을 반드시 보셔야 출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들 반드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백선 통해서 좀 보강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나올 만한 부분들, 이게 중요한 거겠죠. 특히나 이 나올 만한 부분들은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부동산학 원론과 좀 연계성이 있으니까요. 원론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들을 학개론에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중요 문제. 매년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산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백선을 제가 구성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여러분들 절반 맞추고 몇 문제? 4문제만 더 맞추면 평균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요.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고 중요한 건 확실하게 챙기시고 맞춰야 될 것은 뭐다? 반드시 내 걸로 다듬으셔야 됩니다. 자신 있는 과목이 있고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법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공법의 고득점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법은 정말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리고 50점대 잘하면 60점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공부하시는 걸 당부드리면서 공법 같은 과목을 고득점 전략 세우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50점, 60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버려라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터뷰 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교수님 공부할 때 옛날에 어떤 게 제일 자신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경영경제학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자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민법과 개론 두 과목이잖아요. 이 두 과목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민법은 법 내용이라서 지문이 길거나 상황 파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요. 개론 같은 경우에는 경영경제학 그리고 숫자
이런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 이런 부동산 학과 관련된 것이 많으니까요.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좀 더 자신 있다, 좀 더 편하다, 공부하기가 좋다라는 것을 고득점 전략 세우시고요. 여기서 고득점 전략이라는 것은 반드시 70점 이상 맞으시고 나머지 과목을 50점 이상 맞으셔서 평균 120점 이상으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합격의 키워드입니다. 예, 2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전히 작년에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합격자 수가 확 줄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개사법의 고득점 전략을 세우시고 공시세법은 60점 정도로 여러분들 하시면서 그 세법의 70% 거기에 또 고득점 전략을 세우시고 공법도 역시 또 세이브하는 전략으로 50점대에서 60점 거기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세법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찍는다. 자,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걸 찍느냐? 숫자가 있는 걸 찍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좋아요. 전후 이런 거,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를 찍는 게 좋고 학교는 뭐 없습니까? 학교로는 일단 여러분들 답의 개수를 아셔야 되겠죠. 1번 답은 8개, 2번 답도 8개, 5번까지 다 8개라서 5개 지문이 8개씩 답이 돼서 40문제가 구성되는데요. 찍는 방법이라기보다 여러분들 확률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그냥 계산 문제에서 알고 있는 계산의 한 부분의 꼭지만 따셔서 문제 푸시고 1번, 2번 중에 찍는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찍었던 폰으로 찍으셔야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난이도를 올해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자, 작년에 교수님, 우리 부동산 학개론 욕 안 먹었습니까, 교수님? 학개론 교수님들이 작년에 욕 되게 먹었던 것 같은데 어렵게 나와가지고. 네, 뭐 학교론이 어렵게 나올 때마다 더 빛을 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먹은 건 없었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수님 역시 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학개론 교수님 욕을 먹었는데 자, 민법이 상대적으로 작년에 조금 무난했고, 쉬웠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무난했고, 그 다음에 학개론이 작년에 굉장히 수험생들이 골탕을 먹였습니다. 34회 시험. 올해 35회 시험에서는 제 개인적인 예측은 부동산 학개론이 상대적으로 조금 무난하게, 민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거를 먼저 푸느냐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 예측 같으면 상대적으로 민법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나올 것 같고 학개론은 조금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민법부터 먼저 풀면서 멘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수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학개론이 난이도가 어려웠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계산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는 되게 단순했는데 계산하는 횟수가 2번에서 5번, 1번에서 2번 이렇게 계산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상으로 많이 압박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평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드립니다. 학개론은 40분 내에 좀 멋지게 딱 푸시고 나오셔서 민법에 60분을 주셔야 우리가 시계 봤었을 때 민법 시간이 넉넉하구나 라고 여유를 가지시고 풀 수 있을 거니까요. 학개론 40분 만에 푸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파이널까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약간 간평사 난이도하고 약간 또 평행 이론처럼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 올해 시험은 좀 전반적으로 좀 시험이 약간 어렵고 그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좌절하거나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상급 난이도에 해당되는 것들 그거 버리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공부해왔던 것들을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이제 적중백선이라든가 우리가 통용모의고사라든가 2주간의 기적 우리가 해서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 이런 것들 이론 반복하시고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이 마무리 과정에 30일 동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중계를 보시는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인생은 벌스 B와 D 데스 사이의 C죠. 초이스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만큼 그 선택이 결코 후회스럽거나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끝까지 밀고 나가시고요. 끝까지 가시는 분이 이기시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30일 초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우리 송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해커스가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드리리라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 난 무조건 찍어도 합격이다. 이런 믿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또 생중계에서는 여러분 D-1 또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보낼 건지 또 일주일 보낼 건지 또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어떻게 할지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저희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희 해커스 생중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송 교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손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자, 다음에서 또 생중계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